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자,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오늘도 3회 정기를 가지고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광고를 찍고 백진삼 정말 만족스럽다. 저도 그날 한 포에 정말 많은 양이 들었다. 굉장히 이제 백진삼이 선물용으로도 좋고 건강도 챙겨드릴 수 있고 정성도 보여드릴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건강과 정성이 꼭 뭐 5월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년 365일 백진삼으로서 건강과 정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건강을 어떻게 백진삼으로 챙기느냐, 이 성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성분이 대단합니다. 백진삼의 진세노사이드 함유량, 이 홍삼을 우리가 먹는 이유, 그리고 웬만한 삼, 산삼 이런 삼 있잖아요. 우리가 삼을 먹는 이유는 진세노사이드 때문인데 백진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이 홍삼보다 무려 최대 335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매 시간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 진세노사이드가 이렇게 일반 삼 제품에서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백진삼의 노하우와 제조 공정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네, 이 진세노사이드 종류 중에 하나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RG3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식약처에서 인삼, 홍삼, 산삼이든 이 RG3를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RG3 성분, 이 RG3 성분의 효능이 무엇이냐? 저처럼 알러지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면역력 증진. 그렇죠. 그리고 혈액 흐름 개선. 저희에게 꼭 필요한, 너무나도 필요한, 그래서 백진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피로 회복, 그리고 간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죠. 네, 지금 5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5가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도 98%의 RG3는 1g당 2억 원 이상의 가격대라고 합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저거 말씀드렸는데 RG3를 많이 복용하시면 이게 돈 버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백진삼의 RG3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점. 백진삼 측의 자료를 보면 백진삼 20g 한 포에 RG3를 포함해서 진세노사이드 81mg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30포 한 박스를 먹으면 2억 원 이상 되는 진세노사이드를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백진삼은 다른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이 수치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는 역시 이제 백진삼의 제조 방법에 기인하는 거다. 그렇죠. 네, 한반도의 사계절을 견디기 위해서 삼은 스스로 강해지고 이제 생명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자연 기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포닌, 즉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삼들이 진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농약이랄지 비료를 주면서 사람의 손을 탄 인삼보다는 이 산삼의 생명력, 산삼의 이 성분 함유량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백진삼이 그러한 산삼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백진삼을 보시면 아무 산삼을 복제한 게 아닙니다. DNA 지문 분석법을 통해 무려 100년 이상 된 천종삼산의 DNA와 성분을 복제한 것이라 하더라고요. 천종산삼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번식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천종산삼을 우리가 복용하는 방법은 백진삼처럼 결국은 DNA 복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천종산삼은 인간의 손에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DNA 지문 분석법으로 100년 이상 된 천종삼산의 DNA와 성분을 복제한 백진삼 제품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진삼에서 원투펀치를 통해 제공하는 반값 수준의 프로모션 아주 많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계속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는데요. PPL이 끝나게 되면 이 할인 행사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PPL이 끝나기 이전에 빨리 여러분들께서는 백진삼을 이 원투펀치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할인 행사는 항상 그렇듯이 저희의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진삼과 더불어서 오늘의 이제 본격 주제로 들어가 보겠는데, 바로 얼마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우승 향방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기로서 관심을 모았고, 또 예전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은 또 라이벌리도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기대를 받았던 경기인데, 근데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좀 재미는 없었다. 두 팀 다 너무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근본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사실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저는 본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 선수 또 활용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뭐 수비진을 비롯해서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아스날이 승리하긴 했지만, 야, 이거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가 있었으면 오히려 아스날이 쉽지 않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멤버에 비해서는 맨유가 잘 싸운 지점들은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보기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드 디알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아마드 디알로를 거쳐서 드리블이 되거나 좌우 전환이 될 때 맨유가 그대로 상대 진영으로 나가는 빈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아마드 디알로가 연결고리 역할, 풀어주는 역할에 있어서 정말 많은 지분을 가져간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부상으로 이제 경기 중에 교체됐던 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이 선수가 보여준 저돌적인 양발 드리블 그리고 과감함 그리고 뭔가 좌우 전환을 할 때 보면 킥이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썬더랜드에서 이제 잠깐 임대를 가서 경기를 뛸 때도 이 하브리그지만 킥이나 전체적인 센스 자체, 시야 자체는 꽤 괜찮은 자원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역시 그런 점을 보여준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고요. 혹시 아마드 디알로가 누군지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FA컵 리버풀전에 결승골을 넣고 네, 그렇죠. 네, 유니폼을 벗고 세레머니 하다가 네. 너무 이제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 누적으로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어쨌든 그 FA컵 연장의 휘투 끝에 리버풀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던 주인공이 바로 아마드 디알로 선수입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FA컵도 결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 뭔가를 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선수도 아마드 디알로 선수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가장 이제 트로피에 근접한 대회 자체를 어쨌든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지금 기회를 이어준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네. 아마드 디알로가 이 부상 이력이 좀 많은 편인데 앞으로 부상만 좀 잘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 더 몸의 내구성이 키워진 채로 성장이 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는 정말 측면 윙, 특히 오른쪽 윙은 정말 긴 시간 동안 맨유가 이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깊었거든요. 부디 아마드 디알로가 팀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확실한 자원으로 떠오르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승리하기는 했는데 아스날은 물론 이제 아스날에게는 지금 승리가 모든 네. 목적의 전부입니다. 모든 다 필요 없고 사실은 일단 뭐 승리죠. 내용도 네. 필요 없고 다 필요 네. 없죠. 궁극의 목적을 이제 성취했으니까 아스날은 뭐 성공한 경기면은 틀림이 없는데 요즘 보면은 아스날도 이거는 이제 신중을 넘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전체적인 기동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아무래도 실점을 안 하는 경기를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신중하고 이제 뭐 점유율 뭐 상대팀에게 거의 다 내주고 이런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아스날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가장 아쉬움이 느껴졌던 게 파티는 빌드업 시에 아마 아르테타 감독이 의도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센터백 사이로 내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네. 이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하게 경기를 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겠죠. 후방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상대가 압박을 하거나 혹은 바로 수비로 전환돼야 될 때 후방의 숫자를 남겨두기 위해서 변형 백스리를 쓴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문제는 그때 파티가 내려오고 그 위에 있는 라이스 메데고르와 3명의 미드필더 간의 그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실점 이후에 계속 강하게 압박을 걸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스날이 그 압박에 중원 사이 간격이 흔들리고 공략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에서의 중원 싸움을 좀 내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라이스, 파티, 메데고르의 조합이 정말 이상적이고 아주 좋기는 한데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문제점이 과연 아르테타 감독의 의도로 정말 일부러 그렇게 간격을 벌였는지 아니면 아르테타 감독이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실전에서는 막상 맨유의 압박을 상대했을 때 세 선수 간의 조합이 좀 잘 안 맞았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러 경기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는 아스날에게 피로도가 좀 상당히 누적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일정도 일정이지만 이렇게 정말 끝까지 우승 경쟁을 지금 이 순간까지 끌어오는 것 자체가 아스날에게는 이건 안 피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아스날은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성공적인 시즌을 지금까지 끌어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는 그건 불가피했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결과는 만들어냈고 마지막 이제 에버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맨체스터 시티가 뭐 너무 잘해요. 풀럼을 또 대파했죠. 그바르디올 선수는 이게 뭐 공격수인지 뭐 수비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단한 마무리였습니다. 네. 근데 토트넘의 반더벤 선수도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몸을 돌리면서 왼발 슈팅 낮게 깔리면서 그대로 들어갔는데 그바르디올도 그렇고 이 판더벤도 그렇고 판더벤의 경우는 토트넘의 공격 자원들보다도 결정력이 우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정도 위치에서 그 정도 부드럽게 멋진 골을 장렬시킬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기술인데 근데 그바르디올 선수 얘기하다가 또 반더벤 선수로 갔습니다만 근데 그바르디올 선수도 골들이 다 절묘해. 대단하죠. 후반기를 했을 때 그바르디올은 전진에서 공격 진영에서 판단을 하는 능력 그리고 전체적인 마무리에 대한 어떤 스킬이 더 많이 발전한 선수가 된 것 같아요.
그바르디올의 골 장면은 이제 맨시티뿐만이 아닌 다른 팀의 공격수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고를 준 거죠. 공격수보다 더 뛰어난 결정력을 지닌 수비수가 있다. 다른 공격수들이라면 지금 경각심을 좀 느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누네스와 같은 다빈 누네스와 같은 선수들이 또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각 팀에 그런 공격수들이 좀 많지 않나요? 아, 많죠. 사실은? 네. 네, 사실은 그런 공격수들이 많은 것 같고 네. 뭐 토트넘도 사실 반더벤 선수 공격수 세워라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찌됐건 이제 아스날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어쨌든 뭐 본인들의 결과를 얻어냈지만 네. 맨체스터 시티가 도무지 지금은 실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삼각 영향에 관한 이제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 그 경기는 안 했고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이제 새벽에 중계를 하러 가시겠습니다만 리버풀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하죠. 그렇죠. 네, 아스톤 빌라 대 리버풀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만약에 뭐 아스톤 빌라가 리버풀을 꺾는다. 그러면은 남은 경기 수를 고려할 때 토트넘은 이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스톤 빌라는 여기서 1승으로 네. 어떻게 보면 충분하죠.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리버풀이 예를 들어 아스톤 빌라를 꺾었다. 네. 그리고 나면 토트넘도 4위에 대한 희망이 좀 더 올라가게 되고 네. 그때 주중에 또 바로 만나는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버풀은 이제는 뭐 우승을 할 수 없지만 끝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 대 리버풀 이 경기의 영향이 결국에는 토트넘 맨시티전에도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토트넘의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토트넘 맨시티 경기 때 토트넘의 전력을 다할 이유가 생기고 토트넘의 전력을 다해서 만약 토트넘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럼 자연스럽게 경쟁팀 아스날이 또 우승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 경기에 따라서 팀과 팀이 각각 이어지는 계속 뭔가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저희 방송은 아마 빌라 리버풀전의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에서 아마 네. 릴리즈가 될 거예요. 저희 녹화 시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월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자 그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변수는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단계에서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토트넘 맨시티 요 경기를 한번 예견을 해본다면 네. 요 경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토트넘이 요즘 어떤 부진을 번리전 신승으로 어쨌든 넘어는 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맨시티는 너무도 지금 강력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기는? 아무래도 이러한 이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경기는 맞대결 기록을 살펴봐야 되는데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 이전에 썼던 화이트 하트레인을 이제 허물고 네. 새롭게 지어진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리그 맞대결 기준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아직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 원정에서 골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FA컵으로 넘어가서 맨시티가 드디어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 원정에서 FA컵에선 첫 골을 넣었고 네, 그러나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골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의 경우는 이상하니 많지 홈에서 맨시티를 만날 때마다 정말 여러 이제 운도 따르고 상성도 더 유리한 면이 많고 그리고 약간 애매해 보였던 선수들도 맨시티를 만나면 폼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었던 데다가 원래도 맨체스터 시티에게 강했던 손흥민 선수가 또 날개를 다는 활약까지 토트넘에게 좀 유리한 상황과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맨시티가 최근에 흐름이 좋고 토트넘의 경우는 분명 번리전을 이겼지만 이전의 흐름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전력으로 본다면 당연히 맨시티가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하는 경기가 오라 보이나 맞대결 상성을 본다면 확실히 이 경기는 정말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쉽게 예견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토트넘이 될까요? 사실 저도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축구라는 게 이 맞대결 기록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그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혹시 맨체스터 시티에게 결정력 이슈가 역으로 따라오고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는 그래도 기회를 창출하는 어떤 패턴 자체는 번리전 때 나쁘지 않았고 안 풀린다 싶었을 때 손흥민을 윙으로 돌리면서 추가적으로 공격 옵션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토트넘이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간의 맞대결 이 전적과 경기들을 봤을 때 만약 맨시티 입장에서 좀 안 풀리는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초반에 맨시티가 기세를 잡는데 결정력 불운으로 인해서 골이 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지금 히샬리송이 시즌아웃을 당한 상황에서 선발부터 윙흥민이 되기는 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토풍민으로 네. 먼저 나올 가능성은 크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 맨시티가 라인을 올렸을 때 발빠른 이제 브레넌 존슨을 활용한 혹은 이제 쿠르세스키가 뭔가 활동량을 통해서 상대의 무너진 뒷공간에서 정말 한 방의 기회를 제대로 살린다.
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게 토트넘의 희망회로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혹시 0대0 상황이 지속된다. 어쨌든 맨시티의 결정력 불운이 계속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지배적인 확률로 맨시티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슈팅을 이렇게 많이 때릴 가능성이 농후한 경기거든요. 근데 0대0으로 흐름이 지속되다가 경기 중에 이제 톱 흥민을 윙 흥민으로 바꿀 차례가 한번 오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윙 자리에서 보여주는 기회 창출이 꽤 좋습니다. 드리블이나 뭐 패스를 주는 타이밍, 상대를 어떻게든 본인 쪽으로 잡아 끈 다음에 공간을 만드는 어떤 퍼포먼스들이 괜찮거든요. 그때 올라온 센터백이나 아니면 번리전 때 뭔가 본인이 스스로 답답해서 주중사에 각성을 한 브레넌 존슨, 이런 자원들이 의외로 이번 맨시티전에는 좀 결정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회를 살린다면 어쩌면 이제 이 맞대결 자체를 토트넘이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아마 팬분들이 가장 지배적으로 예상하실 것 같고, 또 이러한 스토리들이 이상하게 토트넘 맨시티가 리그에서 만날 때마다 좀 있어 왔던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설마 네. 제가 아스날 편이라고 해서 네. 제가 아스날에게 뭔가 좀 유리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아니에요?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 되는데. 냉정하게 하세요. 네, 냉정하게면은 사실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만큼은 토트넘 원정에서의 징크스를 깰 차례가 온 것 같다. 거 봐요. 뭐 한 줄로 뭐 맨시티가 징크스 깬다고 얘기하는구만. 왜냐면 이쪽에 대한 예상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하게 보여서, 오히려 그래서 설명이 굳이 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토트넘이 오히려 공수 밸런스를 가장 불안하게 노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 이전에 선수비 후역습을 택했던 토트넘의 감독들과는 다르게 맨시티전의 한정에서 봤을 때는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경기 접근이 되려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맨체스터 시티가 앞서서 제가 잠깐 시나리오를 짰던 결정력 불운에 시달릴 수 있는 것도 뭐 축구 경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요즘 보여주는 폼을 보면 포든이라든지 뭐 최근에 다시 골을 넣고 있는 엘링 홀란이라든지 여러 자원들이 분명히 맨시티에서는 골을 넣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약간 길게 말씀하신 네. 토트넘이 유리해질 수 있는 그 시나리오. 근데 그게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이거 아닙니까? 하나의 미래를 네. 보는.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if가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조건이 많이 붙어요. 근데 그만큼 예상을 할 때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예상이 전력상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데도 토트넘이 이번에도 징크스를 이어간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 모두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이 맞대결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징크스는 정말 생각 이상으로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화제가 될 일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워낙에 북런던 더비가 역사적으로 또 첨예한 더비이다 보니까 네. 내가 토트넘 팬이면 그냥 맨시티가 이기는 게 나을지도 몰라 라는 얘기들이 뭐 전 세계 인터넷상에 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진짜 토트넘 팬이면 그래도 우리가 아스날 우승에 디딤돌을 놔줄 순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빌라를 잡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대부분의 팬들은 그래도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아서 아스날의 우승을 혹시 도와준다 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는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의 예외를 두는 이유는 현지 팬의 사고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현지 팬. 왜냐면 우리가 보는 그들의 문화는 결국 극히 일부 혹은 최근의 연도에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앙숙이 팀이 어디인지를 배우면서 자랐고, 그러니까 보면서 자랐고요. 최소한 한 50년 토트넘 팬.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스날 우승을 보는 게 더 싫을 수 있다. 그래서 현지 팬들의 만약 정말 사고가 우리가 혹시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라이벌 팀의 우승은 저지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 의견 또한 있을 수 있는 의견으로는 좀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상당수 세계의 토트넘 팬들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를 원할 것이다. 그렇죠. 최대한 맨시티를 꺾고 토트넘이 잘하고 아스톤 빌라는 최대한 승점 확보를 잘 못하고 뭐 이런 방향을 꾀야 할 텐데, 그러나 정말 대대손손 토트넘을 응원해온 현지의 찐 팬의 경우에는 그건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토트넘이 그 경기를 대충 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선수들은 대충 최대한 열심히 뛰어야 없죠. 돼요. 그렇죠. 프로로서 하면 당연히 모든 경기 열심히 뛰어야 되고, 무엇보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팬들이 어떤 걸 바라건 간에 분명 경기장에 있는 팬들은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되라는 팬들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얻어야 되라고 생각하는 팬들이 훨씬 많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그걸 목표를 최선을 다해 뛰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모든 경기에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전제는 스포츠 선수라면 다 열심히 뛰어야죠. 그럼요. 그게 프로인데요. 승리하고자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 모든 전제 떠나서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을 잡으면 또 그게 얼마나 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신감도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그거는 뭐 그냥 불문가지의 일이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심정적인 걸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말 토트넘 팬이면 이게 굳이 우리가 맨시티를 정말 꼭 이겨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이명철 해설위원이 저의 그 우문에 현답을 하셨어요. 네. 임 의원님은 이 상황이 리버풀하고 에버튼하고 걸리면은 그래도 챔스를 원하시죠? 그럼 무조건 챔스죠. 네, 네. 네, 네. 제발. 네. 제가 상대팀 우승에 뭐 화환이라도 보낼 테니 제발 챔피언스리그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말하는 입장이죠. 네. 그렇죠, 사실. 네, 제 생각은 현지 팬이 아니면 그 또 안필드와 또 구디슨 파크 간의 또 그 네. 원한의 뭐 거기 몰입되기는 또 좀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혹시 뭐 에버튼이 아닌 노스웨스트 더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더라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네. 리버풀 대 맨유라도. 그렇죠.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에 갈 수 있다. 올드 트래포드에 화환 보내겠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다음 시즌을 유로파에서 노느냐, 챔피언스리그에서 노느냐 벌써 다음 1년이 좌지우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이제 구단이 벌어들일 수 있는 상금, 일정상 만나게 되는 상대팀들의 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챔피언스리그는 분명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토트넘 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그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희의 이야기는 또 여전히 그 빌라와 리버풀의 승부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직 지금 새벽에 직접 중계하시러 갈 텐데 빌라와 리버풀 잠깐만 예측해 주실래요? 제 생각에는 각각의 팀에게 하나의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리버풀은 뒷공간 공략이에요. 네. 최근에 아스톤 빌라가 공식전 연패를 빠졌을 때 당했을 때 경기들을 보면 수비 라인이 올라와서 미드필더와 간격을 좁히기 위해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올려놓을 때 그리고 압박을 할 때 그때 그냥 뒷공간에 다이렉트로 뿌려놓는 패스에 그대로 뒷공간이 뚫리면서 결국 실점을 내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라는 남의 뒷공간을 잘 털기도 하지만 네. 자신들의 뒷공간에 취약점도 있는 팀이죠. 그게 이제 이 시기로 접어든 팀들이 워낙 긴 시간을 이제 한 시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완벽한 경기력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도 분명히 피곤할 거예요. 게다가 네,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했고 여기서 또 이제 결승에 가지 못한 그 탈락에 대한 후유증, 피로도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라인을 유지하는 집중력이 중반기 때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리버풀의 장점은 롱패스로 한 번에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주는데 굉장히 능한 자원들이 많고 또 그걸 받을 수 있는 속도 있는 자원들이 전방에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리버풀이 만약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갈 거라면 빌라에 올라와 있는 수비 라인을 얼마나 잘 공략할 것인지 그게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굳이 꼽자면 결국 결정력이죠. 네. 다른 것보다도 기회를 만들었지만 넣어야 할 때 넣지 못하면 그러다가 리버풀이 괜히 무리해서 전방의 숫자가 더 올라갔다가 뒤가 열리고 뚫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리버풀에게는 변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역시 뒷공간 방어를 최대한 집중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기회가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더 적은 기회 속에서 리버풀이 결정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건데 요즘 리버풀이 토트넘전에 4골을 넣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결정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에 속하거든요. 버티고 버티다 보면 아스톤 빌라에게도 흐름상 한두 번의 기회는 올 텐데 그때 속도를 살려서 얼마나 워킨스와 같은 자원들의 결정력을 살려줄 것인지 그게 저는 아스톤 빌라한테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요점은 그래서 경기가 두 팀 모두에게 기대하는 요소들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공략할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깁니까? 그래도 리버풀 승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리버풀은 물론 이제 타이틀 이런 걸 떠나서 클롭 감독 보내는 남은 경기들은 그냥 깔끔하게 이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선수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토트넘전 승리를 통해서 일단 다시금 분위기가 좀 올라왔다는 게 다행스럽고 그리고 빌라전은 클롭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치르는 마지막 원정 경기고요. 이후에 최종전은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 아예 클롭 감독의 마지막 리버풀 감독으로서의 공식전 경기가 됐죠. 여러모로 이제 선수들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 이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한 빌라의 열망 또한 강할 수 있겠죠. 아스톤 빌라가 그러니까 항상 흘러간 명문 소리를 듣던 팀이거든요. 근데 그 무대로 돌아올 기회거든요, 지금. 그렇죠. 기환할 수 있는 기회. 예. 저희가 보는 것 이상으로 빌라 지역 내에서 특히 그 당시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보셨던 현지 팬분들 사이에서는 지금 세대 선수들에 대한 엄청난 극찬을 쏟아낼 텐데 지역에 그냥 융화되는 것만으로 동화되는 것만으로 선수들한테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열광스러운 성과와 어떤 기쁨 많은 축하들을 받게 될 거예요. 네. 빌라가 또 큰 지역이에요. 그렇죠. 버밍엄이죠. 런던 다음 가는 또 버밍엄 지역의 아주 오래된 명문인데
근데 좀 전에 이명철 의원님이 이제 본인이 중계하시러 갈 경기인데 리버풀 승 예측하셨어요. 네, 예측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자막으로 요거는 이명철은 리버풀 승을 예측하고서 중계하러 갔다. 정말 세계 축구 팬의 관심사인 EPL의 최종 순위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펼쳤던 경기로부터 시작해서 토트넘 번리전, 네. 그리고 이어질 경기들인 리버풀과 빌라, 시티와 토트넘. 여기에 따라서 또 시티와 아스날의 마지막 쟁패. 네, 여기까지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종합적인 EPL의 막판 질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